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702 94페이지에 5강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마디 박스 볼게요. 이 작품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인정과 사랑이 메마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이기적인 세태를 풍자하는 희곡이다. 그래서 풍자적이고 희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세탁소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순수하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하고 인간적인 삶, 이것을 지향한다면은 뭐를 이제 비판을 하고 지향하느냐. 자, 여기 이제 전체 줄거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내용을 볼게요. 오아시스 세탁소의 주인 강태국은 힘들고 고되지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한편 그의 부인 장민숙은 쪼들리는 살림과 딸의 교육비 걱정에 때때로 남편 강태국에게 돈 타령을 한다. 어느 날 인근에 사는 할머니의 간병인인 서옥화가 병든 할머니의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할머니의 자식들인 안씨 가족이 세탁소로 다짜고짜 쳐들어온다. 그들은 세탁소에 보관된 할머니의 옷에 재산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세탁소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남 안유식이 할머니의 임종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는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딱 봐도 주인공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등장인물의 관계도를 옆에 같이 필기를 조금 해 놓아 봅시다. 일단 이 오아시스 세탁소라고 나오는 이 세탁소의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국 남편과 아내 장민숙이 있고요. 이 강태국은 굉장히 정직한 인물. 그리고 장민숙은 소박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욕망을 드러내게 되는 이런 인물로 살짝 욕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씨 가족이 세탁소에 나중에 막 찾아오는데요. 이 안유식, 허영군, 은경우, 안미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을 둔 할머니는 지금 아픈 상황인데 이 아프니까 간병인이 있습니다. 이 간병인 서옥화가 그 사실을 이렇게 와서 또 서옥화도 나중에 와서 이 할머니의 이런 재산과 관련된 단서를 찾으려고 이제 막 이렇게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재산가 집안의 비인간적인 모습. 할머니가 아픈데 옆을 지키지도 않고 이 재산 싸움만 하면서 이렇게 막 세탁소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팔은 이제 세탁소 이제 여기서 일을 돕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제 소박한 소망, 어머니와 한 방에서 이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들의 재산 싸움이 살짝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희곡은 여러분이 다 먼저 읽어보고 나서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한다. 그렇죠. 뭐 강태국이 뭐 누구랑 갈등을 겪고 있는지, 누구랑 누가 갈등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읽으면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무대. 이거는 희곡이었죠. 희곡은 연극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대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상하며 읽으면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대에는 또 소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품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연극으로 꾸밀 때 배역, 누구를 캐스팅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죠. 내시 2번이 작품 속에 말하느니 이거를 한자로 하면은 뭔가요? 화자죠. 화자는 이제 보통 시에서 나오고 아니면 뭐 소설이라고 해도 서술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이 인물들의 행동 그리고 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말하느니 이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기억의 대사가 주는 효과. 자, 이제 여기 앞에서는 막 세탁소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난리를 부리니까 이 강태국이가 저리 비켜요. 왜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안유식이가 안 되겠다. 누구든지 이 재산과 관련된 단서를 찾는 사람한테 그것의 반 틈을 주겠다. 50%를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이제 요때까지는 장민숙이랑 강태국이가 이제 같이 세탁소를 지킵니다. 이 안씨 가족과 맞서서. 근데 50%를 준다. 라고 하자 이제 가장 정직한 인물인 강태국 제외하고 이 나머지 인물들은 다 이 단서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의 양상이 원래는 세탁소 사람들과 안씨의 가족이었는데 저 말을 하게 되면서 강태국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돈을 쫓게 되면서 갈등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 니은을 들은 강태국의 심리. 자, 니은은 장민숙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어? 혹시 나 없을 때 할머니한테 뭐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남편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자 이 남편이 화가 나서 아, 세탁소 다 불태워버려야겠다. 얘기를 하자 이제 장민숙이가 아이고 잘못했어 말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장민숙이도 이제 50% 돈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좀 찾아야겠는데 남편이 협조를 안 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돈 때문에 아내마저도 결국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 속상해서 세탁소 다 불사질러 버려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뒤에는 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막 이 생쥐처럼 이제 우스꽝스러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태국이가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탁기에 막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빨래를 합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고 이 빨래집기에다가 쭉 걸어놓고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죠. 그전에는 이제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거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그것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빨래로 이제 탈탈탈 돌려가지고 좀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특이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물질만 중요시하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현대사회를 비판하면서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이 빨래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작가가 이런 연출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 뒤에 두 문제를 풀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세탁기에 넣고 사람들을 돌리는 행동이 상징하는 의미. 네, 바로 방금 봤었죠.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려고 이렇게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자, 그 다음에 5번. 반영론의 관점. 자, 관점이 나왔습니다. 우리 관점이라고 하면은 크게 내재적인 관점, 그리고 외재적인 관점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내재적인 관점은 딱 한 개, 절대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작품이 주제가 뭔지, 표현 방법은 어떤 게 쓰였는지, 오로지 이 작품만 절대적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이 작품 안쪽에 있다, 내재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재적 관점, 첫 번째 표현론적 관점. 자, 그럼 작품을 누가 표현해요? 작가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작가가 어떤 생애를 지나왔는지, 이 작품을 쓰는데 작가의 어떤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뭔가 이런 작가의 정보와 관련된 그런 해석을 한다면은 표현론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반영론적 관점. 그럼 이제 작품에 뭐를 반영하겠어요? 시대, 현실을 반영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6.25 전쟁 시기 중에 쓰여져서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구나. 이런 단어로 6.25 전쟁임을 알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반영론적 관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효용론적 관점.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 독자와 관련된 겁니다.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나도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라면은 그건 이제 효용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5번. 여기서는 반영론을 고려해요. 시대의 상황과 관련된 걸 고려해요. 그럼 여기 딱 나오죠.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
반영하고 있구나. 이건 이제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 작품을 해석을 한 겁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자, 강태국, 고린정한, 안씨, 일가, 대조에서 인물들의 특징, 이 등장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가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있죠. 이 작품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절대론적인 관점. 그 다음에 3번,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 이건 이제 효용론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4번, 세탁기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결말. 이런 것은 상징법이 아주 뛰어나구나. 작품 안에 쓰인 표현법 보고 있죠. 절대론적 관점.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의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작가의 생각을 반영해서 보고 있죠. 이거는 표현론적 관점. 작가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작품을 표현했는가. 이거는 표현론적 관점. 자, 일단 반영론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뒤에 문제도 여러분이 마저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